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타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타 공격에는 발날도 있고 안축으로도 연타할 수 있는데 연타 공격에 대해서 김민유 선수 다시 모시고 공격 방법, 어느 적정 시기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유입니다. 우선 연타 공격은 공의 옆면을 차건 깎아서 차건 모두 공이 약하게 가는 걸 연타 공격이라고 합니다. 약하게 치는 연타 공격은 항상 강공과 섞여야 효율적입니다. 강공과 섞이지 않은 연타 공격은 상대방이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공하고 연타를 적절히 잘 섞었을 때 편하게 점수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연타는 상대방의 수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곳이나 상대방 근처로 공을 연타를 놨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고, 상대방의 수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을 경우 연타를 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수비수들에 대해서는 긴 강공이 있을 경우 긴 연타를 치면 상대적으로 점수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타 공격은 게임의 흐름을 적당히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연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이 네트보다 낮게 오는 연타일 경우에는 아주 짧은 백스핀 형식으로 넣어서 짧게 넣는 그런 공격 방법도, 연타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연타들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게임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리시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타는 내가 연타 놓는다라고 상대방에게 다 알리는 자세로 연타를 놓게 되면 그건 거의 점수 먹을 확률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많이 낮아집니다. 연타는 안축이나 발등 공격하고 거의 같은 자세를 놓고 연타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타는 상대적으로 공을 약하게 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공을 때린다고 쳤을 때 공 반개 정도는 위에서 연타를 놓으셔야 어느 정도 네트를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공의 위치에 따라서 연타 놓는 방법도 달라질다는 겁니까? 예. 네트에 붙었을 경우에나 약간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좀 설득해 줄 때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연타는 네트에 공이 붙었을 경우에 연타는 짧은 연타, 물론 긴 연타가 있을 수 있지만 비비는 연타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약하게 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때도 상당히 네터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공일 경우에는 보통 네트에 붙었을 경우에는 세타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도 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연타는 짧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상대방의 수비수 위치나, 수비수들은 일단 강한 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에 세터나 공격수들은 짧은 공에 대해서 받으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비수하고 공격수하고 적당한 가운데 거리를 연타를 놨을 때 양 방향이나 겹치는 공간이 많았을 때 점수 먹을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타를 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세는 같아야 하고, 수비수나 아니면은 공격수나 세타들의 위치를 봐가면서 적당한 공간을 노리는 게 그때그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타 공격은 보통 저도 연타를 할 때는 보통 한 게임에 3분의 1 정도는 연타를 놓는데, 연타를 어디서 잡는지도 상당히 보시고, 그리고 위치를 잘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 위치에 따라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연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타는 일단 다이렉트를 치실 때 연타가 있고, 바운드에서의 연타가 있습니다. 일단 다이렉트 연타는 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이렉트에서 연타는 자세를 잡아놓고 치실 때 조금만 세게 치시면 공이 생각보다 멀리 가기 때문에
다이렉트 연타는 최대한 부드럽게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이렉트 연타 몇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에 붙였을 경우 가운데일 경우의 연타입니다. 가운데일 경우의 연타는 모두가 수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가장 신경 써 주시면서 연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치 공격할 자세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어느 정도 원거리에서의 연타입니다. 원거리에서의 연타는 상대방이 이미 강공주를 많이 받았고 원거리에서는 오픈 공격이기 때문에 길게 치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연타는 정 가운데 쪽 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연타, 짧은 연타 놓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연타는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강공의 반대입니다. 짧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트에서 붙었을 때 다이렉트 연타와 바운드 연타, 그 다음에 조금 오픈된 볼, 높은 볼 연타, 낮은 볼 연타 보고 계십니다. 붙은 볼, 다이렉트 연타, 바운드 연타 한번 보실까요? 붙은 볼, 바운드 연타. 근데 이거는 강공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칠 때와 약하게 칠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분이 안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아마 그 공략하는 데는 좋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픈, 높은 공 연타, 오픈, 낮은 공 연타 보고 계십니다. 자, 붙은 볼, 다이렉트 연타, 붙은 볼, 바운드 연타. 보셨죠? 자, 이제 오픈, 붙지 않고 볼이 오픈이 됐을 때, 2, 3m 뒤떨어져 있을 때 높은 거 연타. 분명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때는 네트 일단 1m 5 높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네트 센터 쪽에서 좀 안쪽으로 떨어지게끔. 자, 낮은 볼 연타. 여러분들은 지금 연타 연습 방법 보고 계십니다. 다이렉트, 붙었을 때 다이렉트 연타, 붙었을 때 바운드, 바운드시, 붙은 볼, 바운드시 연타. 그 다음 붙지 않고 볼이 오픈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높은 볼 연타. 네트를 넘기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시는 강공도 그렇고 연타도 그렇고 네트 높이 주시하셔야 됩니다. 낮은 볼 연타. 낮은 볼은 조금 아마 디딤발이 낮춰져야 될 겁니다. 다이렉트 연타.
붙은 볼 바운드 연타. 여러분들은 지금 연타 연습 방법 보고 계십니다.